이번 시간에는 소망과 믿음의 노래 이육사의 청포도 작품 전체적인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본문 보면서 날개 질문 2개 정답 확인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날개 질문 정답 확인하고 그리고 학팔동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학습 목표,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해석 방법이나 독자의 지식, 관심, 경험,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면서 한번 감상해 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글쓴이 정호홍 씨는 문학 평론가였습니다. 처음 부분에 청포도 시를 먼저 제시를 하였습니다. 청포도 시를 제시하여 주었고 중간 부분에서 먼저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서 청포도는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다. 이렇게 청포도의 주제를 먼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포도 시 해석에 대해서 글쓴이 정호홍 씨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근거와 그에 따른 청포도 시, 글쓴이가 생각하는 주제를 제시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육사의 삶에 대해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선비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바른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육사는 일제 강점기 하에 자연스럽게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독립투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중간 1에서 소개했는데요. 158쪽 여러분 하나 적고 가셔야 합니다. 날개 질문에 이육사가 받았던 선비 교육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 빨간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선비 교육을 통해서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육사가 나라를 되찾고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라를 찾고자 일제와 싸우는 길로 나아갔다. 그 부분 밑줄 쳤는데요. 거기 표시해 두고 옆에 날개 질문에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청포도 시를 시상에 따라서 1, 2연, 3, 4연, 5연, 6연 이렇게 기승전결의 구조로 4구조로 나누면서 1, 2연에서는 청포도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였는데 청포도의 의미에 대해서 청포도 송이송이는 마을의 역사와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꿈을 품고 있는 전설이 열린 것이니 가치 있다. 그리고 청포도와 하나하나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먼데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으니 특별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여기도 날개 질문이 있는데요. 글쓴이가 이 시에서의 청포도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까닭 지금 파란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청포도는 마을의 역사와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꿈을 품고 있는 전설이 열린 것이고 희망을 상징하는 먼데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사연의 손님의 의미가 손님은 해방된 조국으로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언젠가 해방이 될 날임을 굳게 믿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소개하고 우연은 손님을 맞아 벌일 잔치에 대한 상상이다. 시 내용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6연에서는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 그래서 중간위에서는 시상의 흐름에 따른 청포도 시를 해석해주고 끝부분에서는 2줄밖에 안 되는데요. 이육사 시인은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품고
굽힘 없는 투쟁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청포도는 그 굳고 뜨겁고 고든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꽃이었다라고 해서 청포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청포도는 뜨겁고 고든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꽃이야 라고 해서 청포도는 조국 독립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야 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의미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그냥 훑어 보여준 이유는 학습 활동을 이제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거고, 지금 날개 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내용 개관도 그냥 한눈에 보라고 지금 애니메이션 설정 안 하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비평문이었고 중심 제재, 소재는 이육사 시의 청포도, 주제는 시 청포도는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다. 뭘 근거로 했을 때? 이육사의 삶을 근거로 했을 때. 그래서 특징으로 이육사의 삶과 관련지어 청포도를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그냥 삶과 관련 짓지 않는다면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시대적 배경이나 이육사의 삶을 배제시킨다면. 그런데 이육사가 독립 운동가였기 때문에 이육사의 삶을 바탕으로 한다면 청포도는 조국 독립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 작품이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과 연결지어도 비슷한 주제가 드러난다고 보면 되고요. 시 청포도를 시상에 따라서 나누어 해석했다. 6연으로 된 걸 시상에 따라 1, 2연, 3, 4연, 5연, 6연 이렇게 4단 구성으로 해석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학습 활동 확인하려고 지금 전시 학습 내용 확인하면서 날개 질문 확인한 거고요. 161쪽 학습활동 같이 봅니다. 청포도를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화자의 고장은 어떤 곳일까요? 시 속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구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그랬기 때문에 7월이 되면 청포도가 익는 곳 그렇게 쓰셔도 되고 청포도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리는 곳 여러분이 적으시면 됩니다. 다르게 적으셔도 돼요. 7월이 되면 청포도가 주렁주렁 익어가는 곳이야.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화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당연히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손님의 모습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 손님 이렇게만 적으셔도 됩니다.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을 맞아 하고 싶은 것 포도를 따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먹으면서 두 손은 젖어도 좋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손님을 맞아 청포도를 따먹고 싶다. 적어두셔야 합니다. 161쪽인데요.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글 비평문 전체를 보면 처음에 청포도를 소개했고 중간일에 이육사의 성장 과정과 독립투사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하고 중간 2에서는 시상의 흐름에 따라 청포도를 해석을 하고 끝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청포도 작품을 평가하였습니다. 빈 공간에 적절한 말을 넣어서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정리하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의 체계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중간일에 무엇을 철저히 받으며 성장함. 기억나시죠? 선비교육. 나라를 찾고자 뭐와 맞서 싸움? 당연히 일제화와 맞서 싸움. 2일 2연에서는 뭐의 의미? 네, 청포도의 의미. 청포도의 특별한 의미, 특별한 가치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화자가 기다리는 누구? 손님. 언젠가는 찾아오리라는 믿음. 그리고 5연은 손님을 맞아 버릴 즐거운 잔치. 또 6연은 은쟁반의 하얀 모시 수건을 준비해 두렴. 그래서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 끝부분에서는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청포도 적어두시면서 이 글의 체계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2쪽에 목표 학습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적으면서 본문도 여러 차례 읽어보시지만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질문과 답도 여러분이 적어 두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시 청포도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파악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사연에 내가 바라는 손님에 관한 글쓴이의 해석을 써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써보시면 되는데, 내가 바라는 손님의 의미, 글쓴이의 해석은 당연히 해방된 조국이었습니다. 해방된 조국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자세하게 쓴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오랜 세월 힘든 싸움을 계속하느라 지쳐 고달픈 몸으로 돌아오는 해방된 조국이다 쓰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방된 조국, 조국의 광복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글쓴이가 1에서와 같이 해석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1에서는 손님을 해방된 조국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육사가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삶을 근거로 하였을 때, 짧게 쓴다면, 자세하게 쓴다면 이 시를 쓴 이육사가 선비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일제와 맞서 싸우며 독립투사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근거로 하여 해석하였다.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적어 두셔야 하고요.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글쓴이가 생각하는 청포도의 주제가 무엇인지 써봅시다 그랬는데요. 정홍 씨는 처음 부분에서 청포도 시를 소개하고 중간 맨 첫 번째 부분에서 시인의 삶과 관련 지어 볼 때 청포도는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다라고 해서 먼저 주제를 제시해 두고 그 다음에 작가의 삶을 살펴보고 그 다음 시상에 따른 청포도 시를 쭉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작품 평가를 하였는데요. 청포도의 주제는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의 시이다. 뭘 바탕으로 하였을 때 시인의 삶, 작가의 삶을 근거로 하였을 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작품은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작품을 창작한 작가, 작품 자체의 정보,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영향 등과 관련지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책의 도움말처럼 알아두기로 제시한 내용을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준 이유는 문학작품 감상 방법을 이렇게 작게 제시한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작품 자체만, 작품에 드러난 시라면 화자, 지어, 표현법, 운율, 이미지, 소재, 주제, 그 밖의 다양한 표현들 가지고 살펴볼 때 내재적 관점, 그래서 절대론이란 말을 썼는데요. 작품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인에 대한 얘기, 시대, 독자에 대한 얘기 싹 빼고 작품만 이야기할 때 내재적 관점. 시대 상황과 연결 지을 때 일제강점기 하, 70년대 산업화 이런 식으로 시대와 관련 지으면 작품 밖에 있는 걸 연결을 짓는 거기 때문에 외지적 관점인데 시대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반영론이라고 하고 작가의 삶과 관련 짓는다면 작가가 이런 생애를 살았고 작가는 이런 창작 의도를 가지고 있고 작가의 특징은 이렇고 라는 것과 연결 짓는다면 넓게 외재적 관점인데 구체적으로 작가와 연결 짓는 거 표현론, 독자와 연결 짓는 것, 독자는 이 작품을 읽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 감동을 얻었어, 즐거움을 얻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외재적 관점인데 그 중에 효용론 또는 비슷한 말로 수용론이란 말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시대, 작가, 독자 다양하게 연결 지을 수 있는데요. 문학작품 감상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다. 작품과 시대와 작가와 독자 전체적으로 다 본다면 종합적 관점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 청포도에 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손님을 어떤 의미로 해석했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파악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희수는 시 청포도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발표되었어.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화자가 기다리는 손님은 조국 광복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시는 조국 광복을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지. 희수는 당연히 일제강점기 당시 시대 상황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외제적 관점 중에 반영론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손님을 조국 광복을 의미하는 것 같아 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우를 한번 보면 제우는 이육사는 각종 독립운동단체에 가담하여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어 라고 해서 이육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더 많은 애국지사가 나타나 일제와 맞서 싸우길 바랐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시의 손님이 독립운동을 함께할 애국지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손님을 기다리는 상황을 설정하여 그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라고 하여서 표현론적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손님을 독립운동을 함께할 애국지사 로 해석하고 있고 민지는 시를 꼭 시가 발표될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는 시에 나타난 표현을 바탕으로 시만 가지고 보겠다. 그러니까 절대론에 해당하는 내재적 관점입니다. 바탕으로 해서 청포도를 해석했어. 손님은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으로 손님의 의미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으로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화자의 어린 시절 친구나 스승일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시 청포도는 그리움에 관한 시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희수와 제우와 민지가 작품을 해석할 때 근거가 서로 달랐습니다. 희수는 시대 상황, 제우는 독립운동가라는 이육사의 삶, 민지는 그냥 작품 자체. 그래서 근거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살펴볼 수 있는데 손님의 의미가 달랐잖아요. 표의 정리를 해봅니다. 희수는 손님을 조국 광복이라고 보았는데 이유는 시 청포도가 발표될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결지었다. 일제강점기하라는. 그리고 제우는 독립운동을 함께할 애국지사로 보았는데 근거는 이육사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적어두셔야 하고요. 민지는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으로 보았는데 시에 나타난 표현, 시 자체만 보았을 때 164쪽입니다. 같은 시를 읽고도 이래서와 같이 학생들이 각각 다르게 해석한 까닭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작품과 관련지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서로 다른 것을 근거로 삼아 해석했기 때문에 해석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희수는 시대 상황을, 제우는 시인의 삶을, 민지는 표현 중심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일한 거잖아요. 학생들이 다르게 해석한 까닭은 서로 다른 것을 근거로 삼아 작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달라서 서로 다른 근거, 해석 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석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쓰기 어려우시면 마지막 거, 첫 번째 거 정도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한 2개 정도 찾아 쓰셔도 됩니다. 자신은 이래에 제시된 해석 가운데 누구의 해석에 가장 공감하는지 근거를 들어 말해봅시다. 근데 써보시는데요. 지금 제시하는 걸 다 쓸 수는 없고 지금 제시한 건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쓰시는데요. 나는 희수의 해석에 공감해. 왜냐하면 문학작품은 작품이 창작된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희수는 반영론으로 봤으니까 나는 제우의 해석에 가장 공감해. 왜냐하면 시에는 시인의 삶이 반영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시인의 삶은 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해. 민지의 해석에 가장 공감해. 왜냐하면 시를 해석할 때 시에 쓰인 시어나 표현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 학생 해석이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학 갈래이고 새 학생 모두 적절한 근거를 들어 해석했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 지금, 희수, 재우, 민지, 시대상, 작가 중심, 작품 자체 하나 빠졌잖아요. 독자 쪽.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는 청포도가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았어. 이 시를 읽으면 시골의 평화로운 정치가 떠올라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이 시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고향의 편안한 안식을 주는 시 같아. 이렇게 독자 중심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만 적어 두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시 적겠다. 그럼 다시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알아두기는 그냥 한눈으로 보고 갑니다. 문학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독자의 지식, 배경 지식, 또 독자의 경험,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 시를 읽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 해석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윤동주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심 소재가 당연히 길이겠죠. 내를, 시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시냇물을 건너 숲으로 가고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간대요. 해석을 근거를 뭐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시내와 고개는 이 사람이 겪는 시련이나 역경으로 볼 수 있고요. 숲이나 마을은 내나 고개를 넘어 숲으로 가고 마을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가고 과거에도 갔고 오늘도 갈, 현재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나의 길은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앞으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흔히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는데요.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가씨도 지나고 바람이 일고 대꾸법입니다. 짜임이 비슷해요. 통사구조가 비슷하다라는 말 쓸 수 있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지금 사면을 기점으로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이건 지금 이연하고 조금 비슷하잖아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이걸 뒤집어 놓고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그거를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적었잖아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일연과 오연이 똑같고 이렇게 맨 앞에 제시되어 있는 식구나 시연이 마지막과 동일하면 우리가 수미상관이라는 말 썼습니다. 표현법 중에 머리와 꼬리가 서로 대응해. 그래서 수미상응, 수미상관일 때는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가 있어 라고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같은 표현으로 수미상응, 수미상관, 수미쌍관, 수미쌍응 이란 말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수미상관법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관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적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래는 현대시,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 중심 소재, 길, 주제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 특징으로 상징적인 소재인 길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을 중심으로 지금 앞뒤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의미상 대칭이라는 것, 그리고 첫연, 일연과 끝연, 오연을 대응하여 운율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 우리 수미상관법 그러면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학년 때 한번 배웠는데요. 동일한 걸 반복했으니까 운율 형성하고요. 똑같은 이야기 두 번 강조하면 당연히 의미 강조가 되고 위와 아래가 같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라는 말 하였습니다. 내용 개관도 한번 적어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상징적인 소재 길, 우리의 삶, 인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면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수미상응을 통해서 의미, 강조, 운율 형성,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 시의 화자를 중심으로 하여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화자는 어디를 지나가고 있나요? 당연히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가고 있다. 화자는 길 위에서 무엇을 만나나요?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길의 의미를 근거를 들어 말해보자. 그래서 근거를 뭐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화자는 숲과 마을을 향해 걷고 있다. 계속 나아가며 도달하려고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숲과 마을은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다면 길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적는다면 숲과 마을은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고 본다면 길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근거를 들어 말하라고 했을 때. 또는 숲과 마을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인 것 같아. 길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해 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숲과 마을을 꿈이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길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시의 주제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또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해석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거 생략할게요. 우리말 톡톡 확인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단원 전체적인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읽어보기 살펴보면서 4단원 마무리할게요. 내고장치로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익다와 비슷한 의미. 당연히 여러분 먼저 고르는데 대추가 익으려면 멀었어. 여기 4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록해야 될 사항 기록하시고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수업이 40분, 45분을 채우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기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수업을 짧게 끊으면서 대신에 여러분들 기록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보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학습활동 마무리하느라 그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